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내일 3월 21일 날 드디어 남구 감만동의 동항중학교 앞에 어쩌면 부산에서 회복기 센터라는 개념으로 병원이 개원하는 것이 아마 그런 병원이 처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병원 이름은 봉생 힐링 병원인데요. 이 봉생 힐링 병원은 회복기 센터 및 재활 병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급성기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생기거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다거나 또는 골절상을 심하게 당하거나 또는 척추의 어떤 이상으로서 재활이 필요하거나 또 암 질환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빠른 재활을 통해서 회복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에 가능한 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념의 병원이 회복기 센터 및 재활병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재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병원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요양병원들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급성기 병원, 우리 봉생기념병원 같은 급성기 병원과 이 재활 요양병원과 그 중간이 회복기 센터 및 이제 재활병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원을 이제 내일 감만동에 동항중학교 앞에 있습니다만 이제 개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랜 동안 우리 봉생기념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과장을 역임하시고 국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명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최용석 그 봉생 힐링 병원의 원장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용석 봉생 힐링 병원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최 선생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고향이 어디시죠? 원래 고향은 서울입니다. 그렇죠. 네네. 제가 왜 이 고향을 못 넣냐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디예요? 뭐 생소하신 부산 잘 모르겠죠. 네. 서울에 그냥 외곽 지역에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브란스 연세대학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고등학교에서 외곽에서 학교에서 토하시겠네? 전교 1등 정도 안 되면 세브란스 연세대 가기 어렵지 않아요? 의과대학은? 뭐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뭐 1, 2등은 해왔던 거고 뭐 사실 연세대학교 입학할 당시에도 성적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 제가 봐서는 그렇게 썩 머리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산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반에서 1, 2등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부산 오실 때는 어떻게 해서 오셨죠? 그리고 얼마나 있으려고 생각했었죠? 처음에 그 전문의 있다고 전문의 생활을 하던 도중에 뭐 저희 은사님께서 저희 은사님 이제 조남은 박자, 창자, 일자를 쓰시는 세계적인 석학자이신데 어느 날 이제 방으로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부산의 봉생병원이 이제 우리가 항상 협약이 돼 있고 도와줬던 병원인데 닥터최가 좀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봉생병원 상당히 좀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뭐 그때만 해도 은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뭐 따르는 편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답을 못 드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고 상황이 그러하니 부산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네, 은사님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답은 드렸지만 봉생병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터에 저희 은사님께서 봉생병원의 이제 정의화 의장님을 이제 말씀 주시면서 봉생병원에서 재활의학과의 어떤 역할과 여기 부산 지역에서의 어떤 의장님께서의 어떤 치료에 대한 의지, 환자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등을 이제 말씀 주시면서 꼭 가서 그쪽 병원에 가서 제 할 일을 이제 담당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주시면서 역할을 강조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통 제 앞선 선배님들이 1년 정도 하고 올라오셔서 저도 한 1년 정도인가 하고 이제 막연하게 언제까지냐라는 생각은 하진 않고 내려왔다가 부산 지역과 부산 지역의 환자분들을 고려하면서 겪어보면서 문득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더 되죠 아마? 21년 차입니다. 21년 차입니까?
그 사모님도 서울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생병원이 부산 의료에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세브란스 병원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출신들을 많이 부산으로 모시고 와서 또 서울 출신도 그래 많이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부산의 봉생병원이 부산 의료를 위해서 그런 점에서 좀 기여를 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부산에 내려왔을 때 봉생병원 첫 출근할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여러 과장님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실제 의장님께서도 이제 좋은 말씀, 첫 인사 말씀 나눠주신 다음에 실질적 근무를 하루하루 이제 해나가면서 느낀 거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당시 저희 봉생병원은 신경외과가 굉장히 주된 이제 진료 분야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계셨고 그 환자분들이 사실은 급성기 수술 이후에 재활치료에 정말로 중요한 치료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했던 터에 상당히 열악하였습니다. 상당히 열악하였고 또 이제 동료 의사인 신경외과 의사 또는 신경과 의사 여러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여러 의사들조차도 재활치료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의미를 잘 이해를 잘 못하실 터였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 한 해가 지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서 1년만 있다가 가기에는 환자분들에 대한 책임감도 너무 이제 도외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서울에 있는 집사람과 이제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야겠다 생각할 때 제가 설득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첫 1년 혼자 와 계셨네? 네, 그렇습니다. 설득했던 단 하나 이유는 혼자 밥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겠다. 당신이 와서 밥을 좀 집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애들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 내려와 다오. 아마 한 2주가량은 전화도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 올라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 합니까? 뭐 제 고집을 알아서 그런지 자기 스스로 좀 뭔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건지 여하튼 2주가량을 전화를 없다가 어느 날 문득 집에 내려왔습니다. 부산 제가 혼자 거처하는 집에 내려와서 제 집을 보고는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혼자 사는 사람이지만 집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살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집에 딸랑 침대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지저분하다는 집사람 말이 청소를 연신하면서 이러니 내가 당신 옆에 없으면 내가 당신 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뭐 사실은 저를 위한 척하고 안 척 모른 척하면서 그냥 몰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없이 내려왔고 내려와서 사실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주변에 지인도 없고 친척도 없고 여러 가지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저희 막내가 2살이었습니다. 처음 부산 내려올 때. 근데 그 막내 키우는 재미와 바닷가를 거닐고 공기 좋은 것도 역시 느끼면서 어느덧 부산 생활에 서서히 적응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에서 또 본연의 어떤 이제 내조 역할을 이제 해오는 과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의사는 아니시고요. 네,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 덕분에 오늘 그 이야기 처음 듣네요. 뭐 이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들은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그 아카이브 같이 우리 봉생의 재활의 역사에 아주 그 남을 이야기들 같습니다.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보통은 3, 4년 지나면 다시 이제 회귀 본령에 의해서 서울로 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있었던 데는 그 특별한 무슨 이유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있어서 뭐 그런 점 좀 없었습니까? 제가 부산 봉생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의아스러웠던 점은 어떻게 재활 환자분들이 이렇게 방치가 돼 있지? 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병원에 근무하시는 유명한 뭐 신경외과 과장님들이나 신경과 과장님들께서 일부러 그러실 터이는 만무하지만 너무나도 재활외과 의사들이 관심도가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중요한 수술을 급성기에 잘 받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후의 어떤 재활치료의 과정을 환자분들이 경험한 어떤 시간적인 어떤 기억도 없고 치료가 마무리 잘 돼서 비록 뇌졸중으로 힘들어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즐거움을 느껴본 환자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사실 하나하나 어떤 원칙적인 거를 우리 진료 과장님들과 상의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의사들과 협력관계, 환자들 치료적인 공간의 어떤 새로운 정비 등등을 하다 보니 그게 6개월이 됐고 또 1년이 됐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은 점점 늘고
그러면서 사실상은 의사로서 환자 있는 곳에 의사가 있다라는 단순한 원칙이 20년 동안 있었던 어떤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재활학과 의사로서는 제 모교에서 환자분들을 볼 때 제 나름대로 환자를 봐왔다 생각했던 뭐 경험적인 부분은 물론 있었지만 봉생병원에서의 재활학과 의사로서 저는 굉장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덕에 많은 환자분들 덕에 많은 진료 과정들의 협조 덕에 의장님의 헌신적인 지원 덕에 재활학과라는 꿈을 의사로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고 어떻게 환자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성장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응당 환자분한테 이와 같은 제 개인적인 성장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단지 부산이기 때문에 라는 것은 전 시대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분이 필요하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 단 하나입니다. 봉생병원은 의사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크게 느끼게 해줬던 병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사실 뭐 진료할 때 입에서 본 적도 없고 다만 이제 우리 둘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환자에 대해서 이제 의사로서의 자세나 의사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의사의 존재 이유라든지 우리 그동안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바람에 사실 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느낄 때 의사로서의 자세가 됐다. 진정한 재활이나 의사라는 것은 재활의학 의사라는 것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후유 장애를 가능한 한 빨리 재활을 시켜서 또 가능한 한 더 많이 회복을 시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목표란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증은 약이나 어떤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어떤 통증만 가지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겠다. 그럼 그 생계형 재활의학 의사로 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최은성이 분명히 좀 남다른 데가 있다. 그걸 내가 본 거죠. 그래서 뭐 저로서는 사실 재성이 남아있어 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봉생병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산에 낙후된 그런 재활의학과의 수준을 높이는 뜻에서 필요하다. 우리 봉생병원의 봉생 이념을 이제 보면 알잖아요. 의학 발전에 선봉이 된다. 의학 발전이라는 게 무슨 첨단 수술하고 첨단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많은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는데 그 스탠다드를 높여가는 거. 그게 의학 발전이란 말이죠.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같이 정말 제대로 된,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재활의학의 의사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자세, 의사로서의 자세, 태도,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이 제가 봐서 굉장하게 훌륭한 분들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내일 오픈하는 그 재활회복기 센터 및 재활병원도 최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그런 이제 도시형 슈바이처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의사를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야 저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내 하나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최 과장이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내가 섰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부산의 의료의 질을 한번 스탠다드를 높여보자.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그 힐링 병원을 시작하면서 가진 어떤 각오나 이런 것을 좀 오늘 기회에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주로 어떤 걸 지금 희망하고 계시는지.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많은 꿈이라 그러면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꼭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재활의학과 환자분들은 질병에 대한 뭐 치료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치료에 대한 만족도, 여러 가지 어떤 치료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있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지내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한쪽 편마비 또는 사지마비로 또는 인지기능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사신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치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괴로움과 고통은 사실상 그들만의 몫입니다. 환자분들은 치료가 끝난 것 동시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가족들, 지인,
그분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시는 거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많은 재활외과 환자분들은 실질적으로 재활치료를 잘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삶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재활외과 의사의 어떤 한 모델이 되겠다기보다는 여전히 환자 중심으로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하는 의사로서 질병의 치료를 통한 최소한의 후유증을 남기고 그들의 삶이 그래도 살만하구나라는 이와 같은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데 조금만 제 힘을 보태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조금만 보태고자 하는 그 부분이 저희 봉생병원의 철학에 가장 적합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 부산이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떠나서 재활외과 의사로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후배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로서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인데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의사로서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뭘 만들 때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거란 말이죠. 봉생이 부산에서 또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신경외과를 시작한 클리닉이거든요. 그 이후에 부산에서는 봉생하면 신경외과 이게 완전히 뭐 하나의 그거 같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시작한 이 봉생 신경외과가 이제 이 힐링 병원으로서 회복기 센터와 재활병원이 생김으로써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를 치료를 하고 우리가 신경과도 지금 대단하잖아요. 이훈호 선생님하고 전성만 선생님하고 신정 선생님하고 지금 6분인가 계시는데 대단하고요. 저는 뭐 부산서 뭐 탑이라 생각하고 있죠. 신경외과도 뭐 이상호 선생님을 위시해서 주현수 박강하 선생님 다 뭐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부족한 게 아까 말씀했듯이 최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무언가 그 다음 단계가 부족한 거죠. 그게 재활이란 말이죠. 근데 재활이라는 게 지금 오늘 말씀 중에도 전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인적 치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간호에서는 보통 전인 간호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의학적으로는 전인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 질병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환자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 영혼, 정신,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이죠, person. 우리 표현하면 뭘까? 인간 자체죠. 그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어느 한 부분 그것만 갖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의사가 그것만 해결해주고 거기에 상응되는 보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생활한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그런 의사는 존재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전인적 접근, 그런 사고방식,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장애를 가지게 되면 좀 말씀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가족적인 거 모든 점에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정신이 강한 분들은 또 이겨내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완해 줌으로써 이제 봉생 신경외과 출발해가지고 이제 재활까지 해서 하나 시스템에 갖춰줌으로써 나는 이제 완성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공적으로만 돼준다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나는 인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국회의장까지도 하게 됐습니다만 그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가 이제 그 병원을 설립한 사람 입장에서 원장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 본인의 혼자의 힘으로 그걸 다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선생인가요? 재활의학 하시는 후배 이호성 선생이죠. 네네. 같이 일할 거다니까 그분도 세브란스 출신이더만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호성 선생도 잘 가르치고 또 이제 환자가 늘어나면서 또 사람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로운 의사를 지금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네네. 재활의학 전문 의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신적 자세를 가진 의사로서 인성이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의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후에마이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냥 생활비만 받고 하는 의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가지고 키우는 거. 그리고 그 재활 기사들, 그 재활 기사들을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자세나 환자에 대한 자세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그 팀워크이 말이죠. 의사, 간호사, 재활 팀워크이 잘 이루어져서 재생님의 그 뜻을 잘 이루기를 바라고요. 그게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끝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서 그 남구의 그 동양중앙 앞이죠. 거기에 생긴 이 재활 봉생 힐링병원이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금 간만동도 상당히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제 재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2, 3년 지나면 또 전부 다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것까지 완성이 되면 저는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마지막 코멘트를 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지역 주민, 지역 의료 상황과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생각하면 사실상 할 게 없지 않느냐. 결국 의사가 병원이 어떻게 지역사회, 지역의료에 헌신할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할 때 의사 단독으로서 병원 단독으로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 주민과 어떤 식이든지 대화 또는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일차적으로 찾아오신 지역 주민 의료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봉생병원이면 믿을만 하구나. 봉생병원이면 누구든지 권할 수 있겠구나. 봉생병원 가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병에 대해서 이렇게 진료를 보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차후에 이렇게 대처하고 살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 포함해서 내빈하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최신의 의료를 통해서 또는 진실된 치료를 통해 가지고 환자분들의 뭐 말 그대로 고객 감동이라 그럴까요? 봉생병원의 의사와 봉생병원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적어도 좋은 약을 쓴다든지 좋은 치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좋은 교육을 해 준다든지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살갑게 대해주기 때문에 항상 누구든지 물어보면 봉생병원 찾아가면 되지 라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동화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드러나 보이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의료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얘기는 환자분들과 그런 교감, 소통,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결국 그분들의 요구사항과 저희들의 어떤 노력과 어느 정도 계속 부딪히고 교정해 나가면 지역사회에 당연스럽게 녹아나 있는 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의 좋은 말씀에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은 해보겠지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의 본질과 병원의 본질이 이래야 된다는 걸 지역사회, 지역의료사회에 먼저 심어주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의사의 본질과 병원의 본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다 되고 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전망이 좋더라고요. 부산항이 내 사랑하는 부산항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고 물론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면 좀 일부 좀 뭐 가려지겠지만 구청은 지금 제가 디자인할 때 VIP 병동이라고 해서 전체를 제가 1인 병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보면 8층을 지금 암재활 처음엔 저는 그 구성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암재활도 한 층 좀 필요할 것 같다. 전망이 너무 좋고 그래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그다음 항암 치료 받을 동안에 그 공백 기간에 와서 좀 휴양하기는 참 좋은 것 같다. 저는 잘 개념이 없는데 재활에서 그 암재활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뭐 어떤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재활? 암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항암 치료, 수술적인 치료, 방사선 치료 본인들께서도 굉장히 생소한 치료다라는 걸 막상 본인이 받아보시면 치료에 대한 과정상 너무나도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내가 암이다라는 환자 그 자체에 대한 고통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고민,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 암 환자분들은 양쪽에서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로부터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받고 신체적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너무 육신이 지치는 상황에서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3차 의료기관에서 퇴원해서 나오면 이분들이 가야 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심적으로 지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암 환자 재활을 한다는 뜻은 그들의 신체적인 능력을 조금이라도 빌드업 시켜주고 차후에 추가로 될 수 있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견뎌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충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근골격계에 많은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들의 근골격계 합병증에 대해서 통증을 관리해주고 근력을 키워주고 운동 능력을 키워주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의 심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심적인 대화라든지 뭐 우리 정신건강의학에서 접근하는 여러 이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화 기법, 기술 기법 등 같은 것들도 환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본인 스스로가 암 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행이고 아직까지 내가 가족들과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력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암재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암재활을 한다 할 때 마지막 생명의 어떤 순간을 나락을 잡고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호스피스에서 하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무용지물이고 꼬리표가 붙어서 나머지 인생을 후회와 괴로움 속에서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관리를 잘해서 내 가족과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 신체적인 준비를 해드리기 위해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재활학과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 선생님하고 최 선생님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정신과 의사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회에서 우리 봉생병원의 정신과가 지금 제가 재익 교수님한테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랐는데 지금 부산서는 그런 정신 전문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학병을 포함해서 우리가 거의 뭐 터미널을 그러네요. 이렇게 크로스워드가 30개 이상 이렇게 있는 곳이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뭐 레지던트까지 합치면 총 의사가 8명, 9명 되는데 그 도움을 좀 받도록 같이 의논해서 그래 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수고스럽게 첫 한 1, 2년은 아마 뭐 원장이 되면 경영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어려울 텐데 하여튼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앞으로 의료인으로서의 마무리를 봉생해서 잘 하시고 내가 세상 떠나고 없더라도 잘 부탁합니다. 오늘 시간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다음에 또 뵙도록 그래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최용석 선생님의 전화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봉생 힐링병원의 전화번호가 대표번호가 몇 번이었죠? 668-6000번입니다. 668이었던 거. 6000번이니까 요약을 쉬운데 거기 전화하시고요. 거기 상담 실장도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과 같이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도 의학 석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